네, 혼자 기업에 대해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보고서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콘텐츠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박성순 연구위원과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를 통해서 기업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퓨릿인데 네. 저한테는 좀 생소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 예, 네. 그러실 겁니다.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아마 들어보실 텐데요. 네. 한국 알코올의 자회사인데 이 퓨릿도 마찬가지로 관계사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퓨릿은 2010년에 일단 설립되었고요. 작년에 상장된 회사이고 반도체 케미컬, 디스플레이용 케미컬, 산업용 케미컬을 생산하는 이제 케미컬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소재 업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매출 비중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 기준에 반도체가 55%로 제일 중요한 산업이라 볼 수 있고, 디스플레이가 15%, 나머지가 이제 산업용,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공정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퓨릿이 하는 소재는 공정 소재를 만들기 위한 원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씬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씬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정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노광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씬너를 이제 퓨릿에서 생산할 때 원소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노광 공정을 할 때 이제 포토 레지스트를 도포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세정용 씬너라 보시면 되겠고,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제 강강에 PR이죠. PR을 코팅하기 전에 효과를 좀 향상하기 위해서 도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웨이퍼 가장자리에 두껍게 코팅된 PR을 이렇게 좀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씬너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씬너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원소재, 그러니까 반도체 씬너용 소재 업체다라고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앞서서 매출 비중이 반도체 쪽이 5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속해 있는 반도체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는 제가 매달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크게 달라지는 그림은 아닙니다. 결국은 AI가 지금 이끌고 있고 전반적으로 물량보다는 가격 중심이 오르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좋은 시장, 올해는 반도체 전체에서는 메모리가 좀 좋은 상황이로 되고 있고, 저희가 뭐 계속해서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상 최고치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메모리 업체들의 HBM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HBM 생산 늘리면서 반대로 이제 캐파가 줄어든 레거시 DRAM의 가격도 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AI에서 수요를 못 받던 SSD도 최근에는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종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작년에도 캐패시티가 줄었지만 올해도 캐패시티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캐패시티 증가율이 보이는 가운데 올해의 글로벌 웨이퍼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가동률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공급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가 좋아지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은 뭐 연말까지 봐도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봤을 때는 AI 서버 계속 좋은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저희가 PC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기 때문에 PC와 스마트폰 수요도 저희가 상반기보다 하반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동향 뭐 매달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퓨릿의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보셨을까요? 네, 결국 이제 소재 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가동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수요가 좋은 상황이 있으면 호황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 업체들은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보통은 캐펙스, 신규 캐파를 증가시키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수요가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말하는 이제 불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공급체들은 캐펙스를 다시 줄이고 이걸로도 안 되면은 가동률을 줄이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가 가동률을 줄인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캐펙스 올라오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보통의 반도체 사이클인데요. 이 사이에서 이제 소부장들의 를 보면은 장비사 같은 경우는 캐펙스가 좋을 때가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캐펙스가 낮아질 때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런 흐름으로 간다 볼 수도 있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캐펙스가 늘어나는 부분도 좋아요. 근데 이제 가동률이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펙스는 어쨌든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투자가 되고 장비가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라인이 돌아가면서 생산이 됐을 때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캐펙스보다 좀 늦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가동률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안 좋고 가동률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좋아집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파츠, 그러니까 공정용 부품 같은 경우는 장비와 소재의 약간 사이 정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가장 큰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 케미칼 소재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보유 재고가 높지 않아요. 아무래도 기체 탱크에 들어가니까 예, 재고가 높을 수가 없고요. 부품 같은 건 좀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케미칼 소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강력한 감산을 보였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케미칼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요가 AI 중심으로 좋다 보니까 디램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 낸드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부터 일부 이제 가동률 회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케미칼 소재들의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하는 그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디램 같은 경우는 가동률 회복이 꽤 많이 될 것 같고 낸드 같은 경우는 뭐 전 고점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증가가 하반기에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를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요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수요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가 캐파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남 예산의 상공장이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늦어도 26년 상반기에는 가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캐파의 2.5배 정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성장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소재 사용처의 좀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퓨릿이 공급하고 있는 PGME, PGMEA라는 요 소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위주로 좀 들어갔어요. 근데 EP와 EA 소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향으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가운데 소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만 엔드 고객은 이제 삼성전자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하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퓨릿의 점유율이 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가동률을 올리거나 신규 캐파 투자하거나 해야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삼성전자향으로 들어가는 이 소재들은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은 EL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네덜란드 업체가 대부분 하던 외산 소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퓨릿이 이제 생산하는 상황이고요. EAP 같은 경우도 이제 국산화 진행 중입니다. 근데 EL과 다르게 국내 비상장 업체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EL보다는 조금 더 점유율에 대한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이제 국산에 대한 수혜를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신규 팹, 그러니까 P3부터 P4 가는 이제 신규 팹에서는 이 퓨릿의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투자할수록 삼성향의 소재가 이제 매출 증가하는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퓨릿의 소재는 보통 씬너의 원재료로 사용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원재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제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듀퐁향으로 공급을 개시했고요. 듀퐁은 이제 PR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듀퐁에 들어가는 이제
PR을 만들기 위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너보다도 좀 고부가 제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수록 이익 기여도가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아닌 이제 좀 사업을 다변화하는 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사이클 사업이랑 이제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로 좀 제품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폐 케미컬을 정제해서 이제 신의 케미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용 케미컬 정제해서 뭐 스판덱스용 생산용으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리사이클 제품은 신액 대비해서 가격적으로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있고 고객사들한테도 이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니즈가 있는 거죠. 그리고 ESG 최근에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ESG 요구에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리사이클링은 폐기물 종합 처리 허가권이 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규제 산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규 면허가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인데, 이제 동사같이 이제 상장이 돼 있고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사같이 좀 규모가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PUC 갖고 있는 경주 공장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량이 높아지면은 이제 이익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인 전액 첨가제랑 양극재 바인더 용매를 개발하고 지금 이미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한 상태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터 계열의 제품이라 하는데, 이제 순도와 이제 낮은 수분 함량 요구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퓨리시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이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소재를 공급해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확실히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컬 결과가 이제 나옴에 따라서 스케줄이 좀 다르겠지만, 회사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25년도 양산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설비 투자랑 양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제 소재 기업이다 보니 가동률 증가에 따른 이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업황 사이클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올해 뭐 이를 기반한 실적은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 걸까요? 네, 올해 실적은 매출액 10% 정도 성장한 1,328억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1% 정도 성장한 143억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이미 나왔기 때문에 리뷰를 드리면, 네. YOY로 이제 12% 매출액이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42% 정도 감소한 2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동률은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매출액은 YOY로 10%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매출액이 빠진 거는 디스플레이 소재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100% 다 LCD 라인에 들어가요. 근데 국내 고객사죠. 국내 고객사가 이제 LCD 라인을 거의 다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크게 줄어서 이제 1분기에 YOY로 매출액이 7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소재 같은 경우도 뭐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7% 정도 빠지면서 전반적인 매출액은 요 두 부분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연간을 봤을 때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객사 가동률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신규 라인 투자가 일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소재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고객사 라인 줄이는 만큼 소재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에서 증가하는 부분을 일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상쇄를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매출액은 10% 정도 성장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마진이 좀 좋은 반도체 소재 매출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 10.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 이렇게 사업부를 나뉘어서 저희가 실적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현재 어떤 수준일까요? 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리포트 작성했을 때 기준은 15배, PER 15배였는데요. 네.
오늘 제가 좀 아까 확인한 저희 주가 수준으로는 14.9배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더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상장 이후에 보면은 PR 밴드 중하단 정도 수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히스토리컬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평균을 보면은 13배 정도거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퓨릿의 주가는 12배에서 23배 정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 업체들이 13배인데 이제 퓨릿 그러니까 원소재가 14배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소재가 대부분 이제 주요 매출 상황인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프리미엄 받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은 리사이클링이나 뭐 2차 전지 같은 신사업으로의 매출처의 다변화가 좀 안정화돼야 저희가 밸류에이션도 추가적으로 확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 가치에 대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짚어주시죠. 네, 결국은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실적의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소재에서도 지금은 신너라는 하나의 소재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요런 이제 신너 말고도 좀 다변화된 소재로 공급을 한다면 조금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용으로 EL이나 EEP 같은 소재가 좀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두퐁향으로 PR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 소재들의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면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은 PGM이나 PGMA 같이 이제 가동률의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변화되는 그런 리스크가 일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매출에 뭐 큰 영향을 끼치는 피시너에 편중된 매출처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퓨릿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를 통해서 제대로 기업 공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최근에 시장에서 K푸드로 난리난 우양을 저도 이제 최윤석 연구위원한테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주가가 너무 잘 갔어요. 네. 네, 확실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에 숨겨져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종목들,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듬지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이름에 살짝 뭐 하는 회사인지 묻어있기는 합니다.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앞서서 이제 연역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동사는 2011년도 5월에 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비닐 운실을 준공을 하였고요. 2015년에는 드디어 이제 첨단 스마트팜 시스템이 적용된 대형 운실을 건설을 하였고, 2017년에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이제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토망고라는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하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매출액은 114억 원에서 2023년도 566억 원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동사는 이를 기반으로 2023년도 9월에 이제 스펙과 합병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토망고 저는 마트에서 자주 사 먹거든요. 스테비아 네, 그 되게 방울토마토를 달고 맛있죠. 워낙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토망고가 다시 보이게 되네요. 네. 그럼 이제 우듬지팜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동사의 이제 매출 비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동사의 매출은 토망고 80%,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와 기타 20%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사는 충청남도 부여군의 스마트팜 원예단지 내에서 약 11헥타르의 이제 스마트팜 온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헥타르는 이제 100m 가로 곱하기 이제 100m 세로의 면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11헥타르는 축구장 약 13개의 규모로 상당히 넓은 이제 스마트팜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6.7헥타르는 이제 국내 최초로 동사가 건설한 반밀폐형 유리 온실 스마트팜입니다. 반밀폐형 유리 온실은 이제 외부의 공기가 이제 직접 온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병충해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육 환경을 최적화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동사 이제 토마토 생산성이 약 30% 이상 향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토망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망고는 당도를 높인 동사의 스테비아 토마토 브랜드입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이제 과체 가공품으로서요. 토마토 원물을 수확한 이후에 이제 스테비아로부터 추출한 스테비오 바이도사이드를 첨가한 고당도 토마토를 의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물 토마토를 한 번 더 후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비오 바이오사이드는 이제 수용성 천연 감미료로서요. 설탕의 약 300배 단맛을 내고 이제 섭취 시에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취식자들의 기호도를 높이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동사는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 기술 특허권을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스테비아 가공을 위해서 감압 및 음압 과정과 스테비오 바이오사이드의 반복 분사 및 침투를 통해서 토마토의 이제 단맛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토마토 표면에 이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우수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로리 및 당도의 상승 없이 단맛만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토망고를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 매출은 2019년도 33억 원에서 2023년도 480억 원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유통 채널로는 현재 쿠팡, 홈쇼핑, 롯데쇼핑 등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 스토어 등 자체 B2C 채널로도 확장 중에 있습니다. 토망고를 생산하기 위한 원물은 이제 자체 스마트팜에서 20%, 그다음에 이제 계약 농가 및 일반 농가로부터 80%를 수매하고 있고요. 토마토 원물 가격은 시장 경매 가격에 의해서 단가가 현재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테비아 토마토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먹었을 때 정말 너무 맛있고 아 이런 게 존재한다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너무나도 친숙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망고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새로운 사업 진출도 예정이 좀 되어 있다고요? 네, 우듬지팜은 2023년도 11월에 우듬지 ENC의 주식 51%를 10억 원에 인수하면서 스마트팜 시공사업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우듬지 ENC는 2023년도부터 수주가 계속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성장도 지속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공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률 기준에 따라서 매출이 인식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돼서 약 1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 서삼,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관련 스마트팜 시공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가 이제 전국 최대 스마트 농업 직접단지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농업 지적 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와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요. 충남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는 이제 서산시 천수만 간척지에서 약 3,30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충청남도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0헥타르로 이제 규모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 이 중 약 38.6헥타르가 스마트팜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일정을 좀 살펴보시면 2024년도 말까지 SPC 설립과 스마트팜 착공을 거쳐서 2025년 스마트팜의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한 뒤에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스마트팜 시공 당시에는 이제 우듬지 ENC의 시공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2026년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인데 이때는 우듬지팜의 안정적인 스마트팜 운영 매출과 가공 및 유통 매출이 함께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공 사업까지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투자 포인트 뭐가 더 있을까요? 네, 하반기 이제 자체 스마트팜을 활용한 제품 다변화 및 이익률 제고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MGS 시스템이 적용된 유럽형 채소 온실을 만평 규모로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요. MGS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작물 초기부터 수확기까지 재배 배드가 좀 자동화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작물의 성장 단계에서는 최적화된 간격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확기에서는 이제 또 아무래도 자동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사는 하반기부터 해당 온실에서 로메인, 버터헤드 등의 유러피안 샐러드를 재배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매출 확대와 이익률 개선 효과가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업 쪽이다 보니까 뭐 기후라든지 가격 뭐 이런 변동성 요인을 조금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과거의 실적은 어땠고 올해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동사의 과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토마토 원물의 수급 및 가격 변동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21년도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 467억 원, 영업이익 8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스마트팜이 이제 당시에 구축 완료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토망고의 생산량 증대가 본격화되었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부터 토망고라는 브랜드에서 인식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당시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매출액 449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좀 아쉬운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도 4월 말에 해썹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5월에서 이제 7월간 대형 유통업체향 판매가 좀 중단이 된 경험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런 지적사항이 이제 모두 다 해결이 된 상태로 최근에는 이제 영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매출액 566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통 채널이 확대가 되었고요. 토망고의 매출 증가가 이제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원물 수급이 좀 불안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원가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때요? 네, 올해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액 822억 원, 영업이익 58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러피안 채소와 이제 자회사 우듬지 ENC의 시공 매출이 더해지고 그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토망고 및 토마토 매출이 계속 나오면서 이와 같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리포트를 미리 읽어 보니까 2023년 9월에 상장이 된 새내기 종목이더라고요. 밸류에이션 수준은 현재 좀 어떤 상황일까요? 동사 지금 상장 이후에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은 PBR 밴드 2배에서 4배 수준에서 좀 형성이 되어져 왔고요. 현재 주가는 2024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는 PBR 2.7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PBR 밴드 중단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향후에 올해 실적이 워낙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ROE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은 재평가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듬지팜의 리스크 요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따져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동사의 경우에는 토망고 매출이 약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토마토 수요 감소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 3월에 쓴맛이 나는 방울토마토가 이슈가 상당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TY 올스타라는 이제 새로운 품종의 방울토마토가 나왔고요. 이를 섭취하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제 잇따라서 발생을 했고, 정부가 해당 품종을 전량 폐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TY 올스타가 아니라 TY 노나리, 더하드 이런 다른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토마토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토마토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였고, 동사도 이와 관련돼서 매출이 소폭 감소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동사에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단일 제품일 경우에는 좀 회사 측면에서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재평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우듬지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